뉴욕 증시가 은행주 중심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카톨릭계 저축은행인 카하수르를 국유화했다는 소식이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다우는 127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긴축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수요 확대 전망이 확산되면서 자원개발주가 일제히 상승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독일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소폭 상승하며 배럴당 70달러 선을 지켰습니다. 7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7센트 오른 70달러 21센트에 끝났습니다. 스페인의 중앙은행인 스페인은행은 파산 위기에 처한 카톨릭계 지역 저축은행인 카하수르에 5억 유로를 투입하고 국유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 속에서도 지난주 연준에 이어 전미기업 경제협회가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여 잡았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며 5개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7.6% 증가한 연일 577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좋았고 애플 등의 기술주 호재도 있었지만 결국 유럽발 위기가 또다시 뉴욕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엔 스페인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지역 저축은행 카자수르를 국유화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다우는 127포인트 내려서 이제는 만선을 다시금 위협하는 수준인 1066포인트로 끝나 3개월 내 최저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은 조금 하락폭이 덜하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유럽발 위기에 또 뉴욕 증시는 휘청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최정무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도 장 막판 이제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장막판 한 20여 분 남기고 급락 마감했거든요. 네. 지난 금요일장은 장막판 한 30여 분 앞두고 급등 마감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장막판에 급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조정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장 시작 전에는 스페인 정부가 자국은행을 국유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발 불안감 때문에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장 시작 후 발표된 경제지표로 기존 주택 매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 목표 주가를 기존 275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 조정해서 애플이 장중에 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상승해서 나스닥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등 반등은 좀 모색했었는데 장 마감 한 20여 분 남기고 매도 공세 급증으로 하락세로 돌변했고요. 다우는 낙폭을 키워서 한 1.2% 정도 하락해서 마감했고 나스닥도 낙폭을 키워서 0.7%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일단 업종별로 분위기를 보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는 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 막판 한 30여 분 남겨두고 매도세가 급증하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달고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언뜻 스페인의 어떤 그 국유화 소식, 은행에 대한 국유화 소식이 들려서 장 막판에 이 소식 때문에 빠졌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소식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들려왔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장막판 30분 정도의 매물이 많이 출회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좀 좋았었던 호재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표 하나가 좀 굵직한 것이 나왔죠. 미국의 지난달 그러니까 4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5개월 내 최고치였다면서요. 이유가 뭐였나요? 이유는 그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 세제 혜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연휴가 4월 말까지였는데 일단 4월달 기존 주택 매매니까 이때 마지막 달을 앞두고 이런 세제 혜택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기인을 좀 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주택 지표 부분도 바닥을 찍고 지금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세제 혜택이 4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상치보다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장 시작 후에 약 한 30분 뒤 이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월 535만 건보다 7.6% 증가한 577만 건을 기록했고요. 5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비로도 한 26% 정도 증가했고요. 예상치 562만 건도 소폭 상회해서 좋은 지표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끝나게 되면 미국의 주택 시장이 다시금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일찍 고개를 들면서 주택 건설 관련 주식 자체는 오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미국의 주택 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고 오늘 밤에도 주택 관련 지표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유럽발 위기가 닥쳤지만 미국 주택 시장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덕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모기지 금리 급락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FRB에서 MBS 매입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요. 30년 그 이유로 인해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4.8% 후반 정도 있었는데 5.2% 초반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기지 금리 상승 때문에 뭐 주택 시장 회복이 향후에 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런 유럽발 위기를 기점으로 미국 주택시장 상황이 좀 급변했습니다. 최근 유럽발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됐고요. 뭐 그런 연유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렸고요. 네. 뭐 이에 따라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세로 전환했고, 뭐 이에 연동된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연중 최저치까지 급락했습니다. 최근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한 5% 초반에서 재차 지금 4.8%대까지 급락했고요. 네. 뭐 이런 모기지 금리 하락이 주택 수요를 재차 불러일으키고 뭐 궁극적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가 경제 전략가들은 최근에 올해 모기지 금리 예상치를 예전에는 한 6% 정도 좀 봤었거든요. 근데 네. 뭐 지금 이런 뭐 연휴 때문에 최소 한 4.5% 수준까지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 주택 시장이 점진적 회복에 뭐 재차 좀 무게를 다시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유럽발 위기로 더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의 국채가 강세를 보이고 또한 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또한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의 주택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시나리오였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역시 각광받을 수 있는 또 하나는 미국 국채도 있겠지만 미국의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 달러화도 꼽을 수가 있겠지요. 이것 때문에 대유럽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을 떨어뜨리면서 최근 뉴욕 증시의 약세한 요인이라고 꼽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뭐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연유 때문에 뭐 미국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의 뭐 수익성 악화 우려가 최근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 가운데 뭐 대표적 기업인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뭐 이 정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미국 해외에서의 수익 비중이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좀 해외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서 뭐 지금 맥도날드는 지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뭐 예전에는 유럽에서 뭐 햄버거를 팔아가지고 1유로를 미국에 가져오면 네. 한 1.5달러 정도 받았는데 뭐 최근에 뭐 이런 유로화 약세가 진행이 돼서 최근에 1.2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1유로를 가져오면 1.2달러밖에 안 주니까 뭐 이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렇다고 뭐 유로에서 파는 햄버거만 지금 가격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비싸면 안 먹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연유 때문에 뭐 최근에 조금 수익성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네. 비중이 높은 글로벌 기업은 당연히 환율 해지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최근에 좀 예상 밖의 환율 수준을 넘어서는 의외의 달러 강세 때문에 뭐 네. 당하게 생겼는데요. 예. 연초만 하더라도 뭐 달러 약세는 기정사실화로 좀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연유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유로화나 파운드화 등이 10% 정도 하락하게 된다면요. 맥도날드 연간 한 주당 순이익은 최소 5%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파운드하고 유로화가 지금 연초 이후에 달러 대비 10% 이상 지금 이미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일단 적신호가 조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코카콜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올해 달러 유로 적정 환율을 회사 측에서는 유로당 한 1.4달러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미 지금 유로화가 1.2달러대에 근래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감소도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뭐 글로벌 다국적 기업, 수출 기업들이 지금 달러 강세를 뭐 별로 반길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달러 유로 얘기를 했지만요. 관심을 다시 달러 위안화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어제 바로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또한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위안화 절상 시기가 임박했다. 이 이슈가 분명 다뤄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결국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뭐 특별한 논쟁은 없었다고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 뭐 중국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네. 급등했거든요. 예, 3%대나. 네, 맞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 비중은 지금 10%대 후반대로 급격하게 줄었고요. 네. 대중 수출 비중은 지금 25%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시도 뭐 자주 좀 챙겨봐야 됩니다. 예. 미국 경제담이 잘 돼서 그런지 뭐 중국 증시는 급등했고요. 어제 뭐 중국 급등 영향으로 뭐 저희 증시도 소폭이지만 좀 반등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했죠. 네. 예. 현재 지금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하고요, 뭐 가이터너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 중에 있거든요. 이번 미국 경제회담은 뭐 유럽발 악재 때문에 상황인 만큼 서로 상호간에 좀 입장을 존중하면서 국제 공조 시스템 강화에 좀 초점을 맞추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 연유 때문에 뭐 중국 긴축 정책이 다소 완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감 때문에 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4% 정도 급등해서 2,673선 마감했습니다. 회담 내용을 뭐 잠깐 살펴보면요. 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한일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다만 중국 주도하에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 하에 한일 문제를 다룰 것이다. 라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뭐 가이터너 미 재무장관이 화답을 해줬는데 중국의 한일 개혁 입장을 환영한다. 뭐 이렇게 했고요. 뭐 중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 하면서 뭐 이런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한 발 좀 물러선 입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 위안화 절상 이슈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손발이 갑자기 너무 잘 맞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이 위안화 절상해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푸시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네,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국제 금융정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이 여전히 뭐 패권 국가라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잇따른 금융전쟁 뭐 내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읽게 되면 좀 은근히 좀 재밌거든요. 네. 예전 같으면 미국은 자국 기업들 수출이 안 된다고 위안화 절상에 굉장히 좀 압박을 가했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중국 보고 좀 알아서 하라 하면서 좀 한 발 좀 물러섰거든요. 네. 중국도 뭐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이나 뭐 기타 금융정책에 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답을 좀 해줬고요. 네. 뭐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뭐 굉장히 좀 앙숙이었는데 뭐 두 사이가 좋아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마 좀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국채 입찰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인 것 같습니다. 뭐 양국이 빅딜을 했다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중국은 지금 미국 국채를 매입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금 자율적인 환율 정책을 좀 보장받았다는 게 아마 좀 키포인트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예. 중국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이고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달러 약세가 대세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미국 채를 좀 소리 소문 없이 좀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네. 팔아치우다 보니까 미국이 좀 상당히 좀 불쾌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괘씸죄로 중국에 대해서 좀 칼을 좀 뽑은 것 같아요. 뭐 환율 조작국 운운하면서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하게 좀 몰아쳤고 뭐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 미국 국채를 좀 사도록 좀 압박을 가했고요. 네. 뭐 또 한편으로는 뭐 달러 강세를 만들어야 국채 입찰이 이제 성황리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달러 강세를 유발시킬 재료를 열심히 좀 찾았죠. 네. 찾다 보니까 뭐 유럽으로 좀 눈길을 돌리게 됐고요. 돌리다 보니까 남유럽이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유럽을 좀 이잡듯이 좀 달달 좀 볶았고요. 예. 뭐 유럽발 위기를 좀 가대 포장해서 달러 강세를 유발시켰고 뭐 글로벌 자금들이 최근에 좀 안전자산 이쪽 투자로 급선회 하도록 만들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입찰이 뭐 현재 성공리에 좀 진행 중입니다. 네. 국채 입찰이 지금 현재 달달이 최소 50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좀 입찰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 달에 5월 달은 지금 1000억 달러 이상 지금 국채 입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이걸 좀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달러 강세가 좀 필요했나 봅니다. 뭐 이번에 뭐 중국 방문은 가이터는 중국 방문은 좀 최근에 좀 즐거운 방문입니다. 뭐 중국도 한번 칭찬해주고 예. 위안화는 절상하기는
하되 좀 알아서 좀 개혁하라 이런 스탠스를 좀 취하게 된 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예. 힐러리하고요, 뭐 가이터너는 주고받는 유럽을 가는데 어찌 보면 미국의 뭐 패권적 지휘강 1등 공신이 유럽이죠. 뭐 예. 채찍질을 호되게 당했는데 맞아줬잖아요, 이번에. 네, 예. 이번에 좀 당근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유럽에서도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좀 좋은 소식을 좀 들려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그래요. 어제거나 달러화가 또 상대적으로 유로화 대비해서 간밤에도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1.25달러 위쪽까지 회복을 하는 듯 싶었지만 다시금 1.24달러를 하회하면서 지금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스페인의 은행, 그러니까 지역 저축은행에 대한 국유화 소식이 들려와서 유럽도 하락했었길 생각을 했었는데요. 유럽은 오히려 거의 뭐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거의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뉴욕과는 사뭇 다른데요. 일단 스페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유럽 마감 상황도 전해주시겠어요? 스페인 이야기는 아까 뭐 잠깐 언급했는데요. 스페인 네. 중앙은행에서 뭐 카수르 저축은행을 좀 국유화 시켰습니다. 5억 유로 정도를 투입했고 1년에 한 5억 유로 정도 적자가 나는 기업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뭐 M&A를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불발이 되면서 이번에 뭐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네. 뭐 스페인 정부 측에서는 이런 카수르 저축은행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다 해가지고 좀 진정을 좀 시키려고 했지만요. 뭐 지금 네. 최근 조정장에서 좀 악재에 워낙 좀 민감하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연유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좀 반등다운 반등을 좀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유럽 증시도 뭐 장중에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뭐 이런 좀 은행 국유화 소식 때문에 뭐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게 장중에는 한 2% 넘게 빠졌습니다. 네. 빠지기도 했지만 뭐 낙폭 가대 인식 때문에 뭐 재차 낙폭을 좀 축소를 했고요. 독일만 0.4% 정도 소폭 하락 마감했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좀 강보화 마감했습니다. 그래요. 제2의 그리스라고 불려지는 또한 스페인에서 이렇게 은행 국유화 얘기가 들리니까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또한 그 국유화하면서 그 많은 빚을 또한 스페인 정부가 추가로 떠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불거져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간밤 말고 그 전일 말고 그 전 거래일에 375포인트 뉴욕 증시가 빠졌던 그날에도 사실 이렇다 할 악재는 없었는데 폭락해서 시장이 좀 의문스럽다 이런 반응이 있었었죠. 프랑스와 독일의 손발이 잘 공매도 관련해서 안 맞는다라는 것에 굳이 이유를 찾는 모습도 있었었는데 간밤에 그러면 스페인의 어떤 그 국유화라는 것도 사실은 쭉 진행이 되었던 저축은행 M&A가 결과적으로 조금 불발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큰 악재가 아닌데도 시장이 좀 오버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예. 스페인 쪽에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좀 부실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M&A 이야기도 계속 좀 있어 왔고요. M&A가 안 되면 좀 국유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좀 새삼스럽게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럽발 지금 금융위기 뭐 이런 좀 악재 문제는 뭐 좀 신선한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좀 크게 빠졌다 그런 연유로 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약세장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약간의 매도에도 뭐 시장이 좀 급락하고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좀 출렁거리는 장이지 뭐 이런 극 때문에 뭐 이런 좀 악재가 뭐 좀 어느 정도 좀 빌미가 되는 뭐 이유를 들면 뭐 그쪽으로 이유를 드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상품 쪽 얘기도 들어보고요. 오늘 밤에 남아있는 일정까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가가 그래도 배럴당 70달러 선은 뭐 어렵지만 지켜내고 있네요. 네, 간신히 지켰습니다. 장시장은 뭐 최근에 달러 강세 기조 때문에 유가가 좀 계속적인 약세를 기록하면서 70달러 밑에서 출발했고요. 네. 장중에는 69.5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장막판에는 최근에 좀 낙폭 가대에 따른 반발 매수 때문에 70달러는 좀 간신히 지키면서 70.21달러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간밤에도 4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가 아주 좋게 나왔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잠깐 오늘 밤에 있을 일정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3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와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는데요. 모두 지금 예상치를 보시면 일단 경제지표는 둘 다 모두 양호하게 나오리라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대우증권 신천지점 최정무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듯이 간밤에 뉴욕 증시는 스페인 은행 국유화 소식에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우리 장은 어제 1,600을 그래도 사수하는 닷새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중국발 훈풍이 오늘 좀 엷어진다면 우리도 뉴욕 따라서 또 하락을 할까요? 오늘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렵게 1,700을 안 내주려고 하고 있긴 한데 뉴욕 쪽에서 또 유럽 쪽에서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들리네요. 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조건들만 계속 갖춰가고 있는데 어제 간신히 1,600포인트는 지켜내긴 했지만 네. 시장 장중에 움직임을 보시면 장중에 1,600을 하회하기도 하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시장이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온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저평가가 돼 있다. 지금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쯤 사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뒤에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뒤에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매수에 좀 동참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실 것 같고 네. 아직까지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이 되지 않는 부분하고 주도주들이 지금 최근에 장이 빠지면서 주도주들이 1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들이 시장 주도주로 아직까지 부각이 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장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 부각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다시 되면서 장이 약간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이랬을 때 매수에 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가장 지금 좋은 시기상으로는 바닥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들의 복귀와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점을 네. 같이 동시에 확인하시면서 장일 바닥 확인하고 좀 매수 가담하시는 게 지금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닷새 만에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지수가 반등하면서 외국인들이 같이 사주는지 좀 보라 이런 반전 포인트가 있었었는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또 살짝 사주는 듯 싶더니 결국 종가 기준 한 1,000억 가량 파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은 실망을 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 모습 보고 연속적인 순매수 기조 보고 들어갈 때가 좀 안전한 투자 시점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베이시스에 대한 얘기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시장을 좀 빠져나감에 있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쪽, 특히 베이시스가 지난주에 컨텐츠까지 베이시스가 회복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걸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유입은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그렇지만 펀드 유입 자금들이 지금 장이 낙폭이 좀 커지면서 펀드 유입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기관 쪽에서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시 기대를 좀 걸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수급이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기는 좀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베이스가 좀 좋아지고 프로그램까지 좀 유입이 되면은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함에 있어서는 힘을 좀 더 받지 않을까. 탄력적으로는 네. 탄력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프로그램 매수 이익은 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기관 쪽에서 얼마 사주느냐가 시장 낙폭을 줄여주는 데는 가장 큰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좀 매도는 이어질 것 같고 네. 이익 실현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네. 지금 환율 움직임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워낙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달러수로 또 변동이 되면서 네. 환율도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그럼요. 것들이 변수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분명히 안 좋은 조건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 예.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외국인들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을 끝까지 확인하시면서 제가 꼭지도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이 연속 매도를 하면은 네. 꼭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금 지난주 보시면 일주일 동안 2조 원이 넘는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제가 적정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데 적정 규모는 당일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2천억 원 이상 정도 네. 이 정도가 연속 매수 연속적으로. 이틀 연속 나왔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가장
좋지 않나. 예,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서 내 종목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은 최대한 현금화를 하고 지금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니면 혹은 낙폭이 조금 더 나오면 그때 주도주를 좀 아무래도 챙겨가는 것이 좋은 전략인지 뭘 사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요. 네, 지금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아내기보다는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언제 덜어내느냐, 언제 현금화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금의 내가 결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바닥이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이 돼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가는 쉽지 척을 않을 것 하다가 같아요. 예. 착시 효과가 지금 발생이 좀 됩니다. 지금 올라오는 척 하다가 내가 목표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지금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거나 네. 운이 좋은 종목을 들고 계셔가지고 회복이 됐거나 아니면 손실도 약간 만회가 될 경우, 손실 네. 폭도 줄었을 경우에도 현금화를 시켜 두시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산 가격을 너무 고집은 하지 마시고 지금 그리고 시장을 종목을 더 사시려고 현금 비중을 줄여가면서 종목을 더 매수하시려고 매수 시점을 찾기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그런 지금의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시는 쪽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건 매도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관찰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예, 그렇게 근데 말씀. 길게 보실 분들은 그래도 IT 자동차 이 주도주를 조금씩 편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길게 기준이 상당히 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 뭐 6개월 이상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뭐 조금 사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사서 계실 것 같거든요. 사서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하는 거는 전략상 그거는 물타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완벽하게 바닥이 확인이 되고 나서 네. 시장이 올라오는 게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진정이 되고 다시 바닥은 확인됐고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가는구나라는 게 시장에서 인식 확산이 되고 난 뒤에 사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예. 저가에 뭐 잘 사시면 가장 좋겠지만 시장이 내 생각만큼 그렇게 움직여주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부 변수 영향력이 좀 적은 내수주 쪽은 어때요? 내수주 쪽은 지금 어제 시장을 보시면은 네. 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철강주들, 예, 그리고 어제 뭐 은행주들이 한번 반짝 올라줬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내수주 거기까지. 한번, 내수주 한번 사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예, 시각이 그쪽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 좋다는 좋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발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주들이 올라와서 시장을 반등 다운 반등이 나온 뒤에 예. 예, 매수를 가담하시는 게 내가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덜 깨질 네. 예, 확률상 가장 큰 것 같기 때문에 네.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네.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때 이 코너에서는요, 항상 마지막에 이 종목을 좀 살만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오늘은 얘기할 게 없네요. 예, 제가 뭐 종목을 굳이 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종목을 가지고는 나오는데 네. 종목을 최근은 굳이 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올해도 이번 주도 그냥 다시 한번 사시려면 이 종목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믿는 거는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환율은 올라왔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시장의 주도주는 그래도 IT와 자동차 종목이다. 그렇다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기간이 좀 들어오는 종목군을 필터링을 하다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걸립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뭐 43,000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뭐 하루도 올라오지 않고 장이 계속 빠졌었기 때문에 네. 종목이 버텨내지는 못하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매수 단가를 43,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날 종가가 뭐 44,000원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굳이 따라가면서 잡을 필요는 없다고 안 네, 잡히면 맞아요. 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43,000원을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뭐 종가 41,85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매수가는 제가 41,000원을 말씀드리는데 네. 41,000원보다도 더 밑으로 나오지 않으면 굳이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제가 외국인들이 매수 유입 확인하고 시장이 뭐 상승 쪽으로 다시 시장이 돌아섰다는 걸 확인하고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굳이 이거를 뭐 갭으로 올라왔는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예. 갭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현금 비중을 유지하신 부분들은 계속 지금은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로 남유럽에서 뭐 휴가를 들었기 때문에 휴가를 좀 다녀오시라고 현금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냥 휴가를 받다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보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도 비슷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남유럽 위기가 진정이 됐다고는 판단하기가 좀 이른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도 다시 그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면은 시장은 다시 출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금 비중을 유지하신 분들은 제가 종목은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제가 뭐 50% 이상이 꼭 매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네. 보시라면 이 종목을 보시는데 굳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면 안 사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럼 네. 이거 하나 여쭤보죠. 최철은 대리님은 이제 이쪽 업계에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 봤을 때 이런 장이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언제까지 갈 거고 장이 한 이 정도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로 살아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제가 뭐 경력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네. 경험치라면 네, 편하게 말씀해 예, 주신다면. 돌아보면 예. 이런 건들이 처음에 터지면은 한 2, 3일 정도 폭락장이 왔다가 네. 예, 한 하루 이틀 갔다가 다시 빠지고 가고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시장이 돌아서는 투자 심리가 다져지고 시장이 다시 안정적으로 그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황까지 되려면은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최소 한 이 달. 리스크 자체가 작년 말부터 어차피 언급이 됐던 리스크인데 지금 네. 5월 들어서 갑자기 크게 부각이 되면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속 짓누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건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은 네. 기간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것들이 잘 다져지면은 분명히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후회가 또 오는 시절이 있긴 있겠지만 네. 지금 잘못 사서 들어가서 그 출렁일 때 잘못 걸리면은 내가 손실을 많이 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정도 지나서 네. 이게 리스크 자체가 조금 시장 영향력이 좀 많이 줄은 뒤에 네. 그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다는 리포트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확인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몇 번 겪은 이런 리스크들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는 것들이 시장 분위기상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 그때 알겠습니다. 매매에 다시 동참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지금 상황은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지난주에 어떤 AS 차원에서 또 들고 나오셔서 말씀 조금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 사실상 이 종목을 그렇게 사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소 한 달 뒤쯤 한 6월 정도에는 오늘 못하시는 두세 가지 종목 정도 더 많은 매수 가능한 그런 후보들을 들고 나와 주시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센 전략은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남북 경협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하루에만도 20원 넘게 급등하면서 서울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시장 반응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대북 후속 조치의 무게를 남북 교역 또 교류 전면 중단을 통한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뒀는데요.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만큼 북한이 피부로 느끼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위완화 환율 개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통제 가능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위완화 환율 체계를 개혁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위완화 절상 시기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실종되면서 시장에서 시세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몇 개월 동안 아예 거래가 단절된 단지가 속출하면서 적정 거래가에 대한 판단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3개월 달러 리보가 10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3개월 달러 리보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 시장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불과 석 달 만에 2배가량 오른 겁니다. 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었죠.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남북 경협의 정면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일단 그 담화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을 하고 또 남북 경제협력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이 천안함 침몰은 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포기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와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다라면서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지난 1988년 당시 남북교류협력법을 채택된 이후로 23년 만에 이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는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남북 불접촉 국면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이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이 북한 선박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어 또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어, 대북 신규 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금지 확대, 또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 5가지의 이 대북 봉쇄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국 쪽도 앞으로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다. 대북의 옵션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뉴스가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우리 시장 반응부터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증시는 중국발 영향, 유럽발 위기 때문에 그런 긴축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의 급등에서 우리가 좀 덕을 본 면이 있지만은 외환 시장은 그대로 반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외환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요동쳤던 역외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어제 우리 원달러 시장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 전거래일보다 20원 40전이나 폭등을 했습니다. 1214원 50전으로 어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환율이 1210원대에서 마감한 것이 지난해 9월 16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여기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사흘간 벌써 68원 가까이 뛰어오른 굉장히 이 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시장 어떻게 흐르냐, 오늘 당장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점 하나만큼은 좀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남유럽 사태로 금융시장이 어수선한 와중에 무엇보다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 금융시장에서는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중국장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어제 장마판에 물론 오르기는 했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 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세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포인트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증시에서 마땅히 이 매물을 받아줄 만한 주체가 이 기관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기관의 흐름이 향후 증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언제까지 기관이 현재 매물을 받아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 전에도 물론 언급드렸다시피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차분하게 이번 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기관마저 안 사줬더라면 증시가 또 어떻게 고꾸라졌을지 모릅니다. 북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나서 줄창 샀던 개인들의 투심도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이죠. 자, 무엇보다 남북 경협도 올스톱된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북한도 북한이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 또한 덩달아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에 돈줄을 지어서 압박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내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북 수입 규모가 한
2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 전체 무역으로 치면 38%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특히 네. 북한 같은 경우 기본적인 무역 구조가 남한에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하는 이러한 이제 무역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끊길 경우 북한의 달러 수입에 막대한 이제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남한에 대한 수출이 줄면 북한으로서는 달러 수입이 줄게 되고 이는 이제 중국을 통한 대외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물자 부족을 겪을 수 있는 상황. 네. 현재로서는 뭐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대북 교역 같은 경우 이제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우리 측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을 드렸지만 개성공단을 위해서 이 북한 같은 경우는 4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 당장 12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네. 굉장히 우리 경제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북한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농수산물이라든가 또 모래, 골재 같은 경우 이미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북한 수가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고요. 이들 제품이 이제 물자 반입이 금지될 경우 이제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 물가 같은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네. 소폭이나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통일부에서요, 개성공단을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을 기업별로 상한을 정해서 할당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도 함께 했다고 하는군요. 어쨌거나 이렇게 천안함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외적인 그런 움직임들도 큰 눈에서 보면 바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또한 어제 베이징에서요,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양국 간 이제 연례적으로 열리는 것 중에서는 뭐 최고위급 경제 회담이라는 점에서 이제 어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밝힌 내용입니다. 통제 가능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위안화 환율 개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혀서 굉장히 또 많은 또 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뭐 미국 측 이제 공동의장으로 참석한 이 티모시 가이트나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 그동안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 제기해왔던 위안화 절상 요구를 하지 않고 이 중국 정부가 수출에서 내수 위주의 경제 성장 모델 전환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점 살펴봤을 때 이 미국과 중국 양국이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 좀 모종의 의견 접근을 거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러한 추측들이 시장에서 이 분위기를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뭐 무엇보다도 유로존 위기가 확대되면서 이제 대내 환경이 불확실해졌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시기에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을 현재 내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지금 중국 수출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어제 또 이제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양국 간의 의견 조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양국 간이 굉장히 이제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들려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이제 어제 개막식에서 북한과 관련된 현 상황이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라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를 반드시 공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측 의장인 나이빙거 국무위원은 북한에 관한 언급은 삼가를 한 채 대결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오늘날 환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굉장히 뭐 원칙론만을 내세우면서 이제 기존의 중립적인 입장을 견제를 했습니다. 이 북한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좀 앞으로 좁혀질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어제 다시 한번 또 보여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뉴스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주택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실거래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도시 일부 유명 단지인데도 한 달에 한 건도 채 거래가 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주택거래 시장에서 사실상 시세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분당이나 일산 같은 이제 이른바 일기 신도시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지난 4월 한 달간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은 이 4월 한 달간 이들 5개 신도시에서 거래된 건수가 107건에 불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단지 기준으로 보면 4개 단지 중에서 3개 단지에서는 아예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거래가 없다 보니까 중개업소에서 시세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하소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매도 호가에 의존해서 시세를 추정할 뿐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한 시세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아마 시장의 이 반응과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의 집값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부가 시세 판단의 기본 통계로 삼고 있는 이 국민은행 시세와 실거래 가격 간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점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증시를 보려면 달러 리보의 금리인 리보를 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유럽발 위기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여주면서 3개월물 달러 리보 금리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도 그러니까 신용거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화폐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기 대출 시장의 기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3개월간 달러 리보가 지금 치솟고 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이 3개월 달러 리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시장의 위험도를 이 체크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고요. 특히 재작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리보 지표였다는 점에서 현재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3개월 달러 리보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해서 0.49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로 10개월 만에 이제 고점을 형성한 셈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향후 수개월 내 이 리보가 1%에서 1.5%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지배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 3개월 달러 리보 같은 경우 0.25% 선을 꾸준히 유지를 해왔는데요. 불과 석 달 만에 이제 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6주 동안 이제 리보가 0.3% 선에서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를 계속적으로 낳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남유럽 재정위기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금융 규제안 같은 걸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 금융위기 때도 이제 이 같은 거래 상대방 리스크에서 출발해서 급격한 유동성 축소로 연결됐고 이게 결국은 이 글로벌 크라이시스로 연결됐다는 점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 금리 수준이 당시보다 심각하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달러 유동성이 상당 부분 경색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낮아진 가운데 이 촉발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현재로서는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점이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유럽 위기가 문제였습니다. 다우가 3개월 내 최저치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전일에 올랐던 상승폭을 그대로 토해내면서 그 전일의 양봉을 음봉으로 길게 다 덮은 하루였습니다. 뉴욕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66포인트로 끝이 났는데요. 스페인의 지방저축은행인 카하수루를 스페인 정부가 국유화시킨다라는 소식에 다우가 127포인트나 급락한 결과였다. 이렇게 시장의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좋았었고요. 또한 애플 등의 모건스탠리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있으면서 기술주도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어쩔 수 없이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를 달고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또 다른 유럽의 악재 때문에 휘둘리는 날이 되진 않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출발 생증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